안녕하세요. 오늘 명저 읽기 한글날 관련해서 여러분들 월요일 수업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또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자, 오늘 하는 얘기는 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 좀 굳이 여러분들이 철학적인 접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나 그 어떤 경험을 금방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만 골라서 좀 한꺼번에 모아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가르쳐 드리는 내용은 굳이 철학에 대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들어봤던 얘기이거나 여러분 개인이 고민을 했었을 만한 얘기들입니다. 자, 253쪽에 보면은 자, 찬성 의견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소수 집단 대학교 입학 우대 정책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이것을 이제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이제 또 나름대로 지금까지 치열하게 그 논쟁거리로 있는 건데, 자, 253쪽에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중반, 아마 2000년대 밀레니엄 그 전의 얘기예요. 이제 기여 입학제, 자, 다시요. 기여 입학제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전체를 뒤흔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90년대 중반쯤입니다. 자, 당시에 인터넷 없고 케이블 방송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리고 텔레비전과 신문만 있었을 때 기여 입학제 관련된 논쟁이 토론 프로그램부터 해가지고 온갖 뉴스에 그게 한번 도배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시민들도 밥 먹을 때 술 마실 때도 그 주제가 화두에 오를 정도로 한때 엄청난 논쟁이 있었던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나 지금 미국의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나 이게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은 또 크게 틀림이 없어요. 본질은 비슷해요. 그래서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봐요, 저는요. 자, 기여 입학제를 찬성하는 의견 253쪽 얘기인데, 자,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자, 시험 점수의 격차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미국의 SAT 시험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254쪽까지의 그 사례를 보면은 그 학생의 어떤 인종, 민족, 자, 경제적 배경을 고려해서 시험 점수를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공정성에 어긋남이 없다라는 이런 얘기들, 그리고 자, 이런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험 점수의 원래부터의 차별을 어느 정도는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254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소수 집단 우대 정책과 관련한 진짜 논쟁은 자, 보상 논리고 다양성을 증대하는 수단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찬성 의견이 이런 게 있어요. 소수 집단 우대 정책, 자, 대학교 입시에 관련된 정책은 과거의 잘못을 자, 저는 지금 강의 자료에 과거의 잘못을 고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미국의 도심가의 빈민 마을에 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색 인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새는 이런 표현을 안 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 어떤 보상하는 차원에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논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5쪽에 찬성 의견에서 자, 다양성 증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 증대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듣는 논리 중에 하나죠. 자, 256쪽에 이런 게 있어요. 위에서 5번째 줄에 자, 첫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학생들 사이에 여러 인종이 골고루 섞여 있으면 자, 서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논리, 아주 일반적인 논리고요. 자, 그 다음에 256쪽에 두 번째 문단에 둘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양성 논리는 소수 집단 학생을 교육을 시켜서 핵심적인 어떤 직업을 직업에서 근무하게 하면은 자, 나름대로 대학의 목적과 공동선, 자,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게 제가 강의자를 보면 대표 관료제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대표 관료제가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요. 자, 공직, 사회의 어떤 봉사할 수 있는 또는 공무원 또는 공직자, 이른바 사회의 어떤 공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을 뽑을 때
자, 지역이라든가 출신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해서 자, 구성해야 된다, 채용해야 된다는 논리가 대표 관료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읽어드린 자, 254쪽부터 256쪽까지의 이 논리는 사실 그 정치학에서 나오는 용어로는 대표 관료제라는 용어로 통일이 돼요. 딱 한 단어로 딱 정의가 돼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대학생의 대학은 그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뽑고 있는데 262쪽에 자, 중간에 문단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양성 논리에 따라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자, 주장한다면,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면, 자, 대학이 만약에 대학 스스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 입학 기준, 우리 대학은 입학 기준이 이거다라고 한다면, 자, 그 입학 기준에 인종차별 또는 뭐 반유대주의와 같은 그 입학 기준에 그게 적용된다고 하면, 자, 이 자체를 과연 비난할 수 있는가? 자, 다시 말해서 강의 자료 지금 2번의 얘기입니다. 대학은 다양한 방법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려 노력은 하는데 문제는 그 대학이 입학 기준을 이렇다라고 딱 정해놓으면은 그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 대학은 원래 설립부터 설립자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창학 정신이라 그래요. 학교 설립할 때 이런 정신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여기에 근거를 해서 우리는 입학 기준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입학 기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닌데, 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63쪽에 굉장히 과감한 제목이 하나 나오죠. 그 백인 우대 정책도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아주 논쟁거리인 주제를 던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정의와 도덕적인 자격을 분리할 수 있을까? 265쪽의 제목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운 논쟁거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그 어려운 얘기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철학적인 논리가 아닌 여러분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있지만, 뭐 우리나라 예전에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뭐 기여 입학제, 그리고 지금 우리도 자, 입학 전형을 보면은 나름대로 자, 구분을 다 해놓고 항목마다 자, 뭐 A 항목은 몇 명, B 항목은 몇 명 이렇게 뽑고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정책하고 한번 이걸 비교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굳이 철학적인 논쟁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그 상당한 논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66쪽에 세 번째 이제 문단이요. 자, 첫째, 정의는 흔히 명예, 영예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자, 어떠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 영예와 표상, 자, 흔히 말해서 이런 안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자, 둘째, 사회기관, 자, 대학이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난 다음에 어떤 특성이 장점으로 떠오른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자, 정의에 관한 논쟁에서 흔히 거론되는 각종 기관, 특히 대학교는 자, 대학교의 목적을 멋대로 정할 수 없다. 이들 목적, 자, 이들 기관의 사명, 이들 대학의 사명은, 목적은 자, 어느 정도는 사회 구성원들이 원하는 그 고유한 그 기대치, 선에 따라서 규정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266쪽에 자,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어느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관, 어느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기대치에 맞는 적합한 선이 있을 것이고 그 역할에 배분해서 자, 학생을 뽑는 또는 자, 정부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그런 배분에서 이런 기준을 무시하면 타락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제가 지금 266쪽에 그 강의자를 보면 3번에 그럼 아무렇게나 목적을 정할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의 답변이 제가 지금 읽어드린 첫째부터 해가지고 타락으로 흐를 수 있다까지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은 사실 이게 그 대학교의 목표도 사실 거의 비슷해요. 단어만 약간 다른 거지 목표도 비슷하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상당히 중앙 집권적인 체제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교육 정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수 집단 우대 정책과 같은 이 인종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뭐 온갖 차이가 다 나는 미국하고는 약간 배경 자체는 다른데 한 번쯤 이런 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학적인 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72쪽이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사람들은 자, 영예와 미덕, 자, 명예에 대한 가치가 다르다. 자, 그리고 각 사회기관, 각 대학마다 적절한 사명, 적절한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나름대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만 뽑고 싶어 라는 유혹이 생긴다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특수목적 그 대학교가 있죠. 뭐 경찰대학이라든가 사관학교라든가 자, 뭐 여러 가지의 특수목적 대학교들이 있는데 이러한 특수목적은 이제 그 명예에 관련됐다기보다는 기능에 가까운 거죠. 자, 경찰대학의 기능, 사관학교의 기능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상황과 또 약간 흐름이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소수 집단 우대 정책,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때 논쟁이 됐던 기여 입학제, 그리고 지금의 이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입학 전형에 대해서 한 번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